부부는 이렇게 날짜가 있어요. 시작일과 종료일, 기간을 선택하는 건데 종료일 더블 클릭하고 날짜를 바꿔주면 해당 날짜에 사용한 금액과 결제 내역들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남편, 오른쪽에는 아내가 사용한 카테고리별 금액을 볼 수 있고요. 남편이 사용한 총액, 해당 기간에 아내가 사용한 총액 볼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얼마인지, 우리가 총 얼마 썼는지, 그리고 날짜별로 총 얼마를 썼는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다시 한번 변경해주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카테고리별, 날짜별 사용한 금액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협업들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들의 가계부, 부부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부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공동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싶어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쓴 금액과 아내가 쓴 금액을 동시에 관리를 해서 소비를 분석하고 이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공동 가계부를 작성해보자. 앱을 써보려고 했었는데 앱을 찾아보니까 지출이 안 써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나오지도 않고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카드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좋지만 수기로 입력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마음에 드는 앱이 없어서 결국에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건 이 종이에 출력을 해서 그 종이를 보면서 서로 펜에 메모를 하거나 이게 필기 같은 걸 하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소비 분석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소비를 했는지, 또는 여기서는 소비를 좀 더 늘리면 좋을 것인지, 교육 같은 거는 소비를 늘리면 좋으니까 그런 거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만들게 됐고요. 아날로그가 사실 좋았어요. 저는 펜으로 쓰는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디지털의 이점을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검색도 안 되고 통계도 안 되고 카테고리도 안 되고 이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디지털을 써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아날로그도 놓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합쳐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에 만들고 입력은 디지털에 하지만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 아날로그도 같이 동시에 잡은 형태로 가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제 아내도 같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많이 확인하는데 어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분석을 하면 좋지만 어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주간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메일로 자동으로 받아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까지 모두 담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항상 추구하는 방식은 노션 템플릿을 만들든 구글 시트를 만들든 저는 항상 이 1번을 제일 중요시해요.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통계가 나타나게, 분석이 되든 분류가 되든 구분이 되든 사람의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첫 번째 모토이고요. 두 번째는 PC에서 입력은 당연히 해야 돼요. 엑셀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PC에서는 당연히 입력이 편해야 되는데 구글 시트는 모바일 입력이 불편합니다. 특히 엑셀로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모바일 입력이 아예 안 되죠. 된다고 해도 엄청 불편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템플릿은 설문지를 연동해서 모바일 입력까지 편리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PC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거나 어디 1박 2일로 여행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로도 입력을 할 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세 번째는 노션 가계부로도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미 계셨는데 노션 가계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션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폴리라는 설문지를 이용하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연동한 내용을 구글 시트에도 넣고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도 넣고 어쨌든 동시에 데이터를 두 개를 넣어서 노션 가계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구글 시트에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할 수가 있는데 노션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톨리를 이용해서만 넣어야 돼요. 오늘 결제 내역이 5개라면 그 5번의 설문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 해결을 하시면 노션 가계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원하는 기간, 내가 일주일치 보고 싶은지 한 달치 보고 싶은지 세 달치 보고 싶은지 기간이 서로 다르잖아요. 어제 거만 보고 싶어요, 일주일치 보고 싶어요, 아니면 3일 동안 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해당 기간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 데이터를 종이로 출력한 다음에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가 중요하죠. 저는 특히 식비가 높다 보니까 식비에 얼마를 썼는지 또는 생활에 얼마를 썼는지 교통에 얼마를 썼는지 이런 카테고리별 분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카테고리별로
각 월별로 그리고 얼마인지 통계치를 자동으로 만들게 해뒀고요. 마지막은 보고서예요. 이건 선택사항인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요. 자동화 보고서를 만들어 두고 이것도 구글 시트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간을 선택하면 해당 리포트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걸 이메일로 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부부부 템플릿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선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면 하단에 1000개의 행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0개의 행 추가가 아니라 저는 한 10개 정도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행이 추가가 되죠. 이때 제가 원하는 날짜, 예를 들어서 뭐 2월 7일 날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남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떤 카드를 썼는지 가지고 오고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입력을 다 끝냈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자동 입력이라는 행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출 내역으로 입력되지 않고 나중에 좀 보류를 해둘 수도 있으니까 일단 버튼을 눌러야 넘어가도록 해두었습니다. 버튼을 이렇게 체크 해주면 입력 완료에 들어오게 되고요. 제가 2월 7일을 했으니까 2월 7일에 보면 여기 있죠. 도서구매, 택시 탔고, 수영 등록, 수영 구매, 돈까스까지 2월 7일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2월 11일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입력기에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이 날짜가 다 정렬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계에 가보면 날짜를 한번 바꿔볼게요. 2월 7일, 얘도 2월 7일 이렇게 해주면 제가 방금 입력했던 도서구매, 택시 탔어, 수영 등록, 수경구매, 돈까스가 입력이 되고요. 남편은 얼마를 썼는지, 아내는 얼마를 썼는지 총 금액이 그래프로 반영이 돼서 보여집니다. 카테고리에도 주거, 통신, 생활, 교통, 교육, 문화, 여가, 식사가 이렇게 숫자로 보여지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선택한 날짜에 총 얼마를 썼는지 합계해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걸 기간으로 변경을 하면 기간으로 쭉 보여주게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이런 설문지가 있는데요. 이 설문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선택한 다음에 카테고리까지 선택하고 결제 내역, 테스트, 금액 얼마다 메모 있고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해당 폼에 들어가게 됩니다. 체크 표시가 있어요. 이 체크까지 눌러주면 자동으로 반영되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 설문 링크를 모바일로 보내놓고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계랑 월 통계 모두 반영이 되고요. 중간에 입력 완료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입력기에 썼던 데이터들을 여기에 모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수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건들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가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통계에도 이 입력 완료 페이지가 들어가고 월 통계에도 입력 완료 페이지에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기간을 선택하면 해당 기간에 맞게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카테고리별 얼마를 제일 많이 썼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갔는지 며칠에 얼마를 썼는지 다 보여주고요. 여기는 고정이 아니라 지난 7일에는 7일 동안 내가 얼마를 썼는지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30일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기간으로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살펴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게다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송 예약이라고 있죠. 전송 예약에 들어와서 수신자를 다른 사람, 아내분의 이메일 주소를 넣고 시작 시간을 언제로 설정한 다음에 매일 몇 시에 보내겠다. 또는 맞춤 설정으로 주중에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보내놓고 필터를 기간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제 거 또는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일주일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설정해 놓고 저장을 하면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메일이 발송이 되면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메일이 오죠.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어제 얼마를 썼고 남편은 얼마 썼고 아내는 얼마 썼고 남편은 하루에 평균 얼마 썼는지 일 평균 얼마 썼는지 이렇게 쭉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내용을 보고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구매하는 방법은 이제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링크에 들어오시면
페이지, 상세 페이지들이 보일 텐데 상세 페이지에 숫자를 20이라고 입력하고 Buy This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구매하실 때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뜰 텐데요. 그 이메일로 구매 내역이 보내지게 되고 해당 이메일로 이 검로드에 가입을 하셔야 구매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고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 템플릿 페이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로드에 미리 가입을 하시고 해당 계정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설치나 템플릿을 사용하는 자세한 내용들은 구매하신 페이지에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둘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작성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